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베리 굿이죠. 낮에 점심을 살짝 거르고 자전거를 쭉 타면서 보니까 얼굴이 점점 시커매집니다. 그냥 팔도 시커매지고 점점 시커매집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이 죽기 전에 무엇이 그렇게 하고 싶었소라고 후회하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오라고 한 자료들을 보면 젊었을 때 여행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살 걸 하는 것이 후회 1순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후회하지 않도록 여행을 좀 자주 하는 이런 삶을 좀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또 여행을 할 때는 꼭 뭐 어디 가서 뭐 하고 뭐 이렇게 틀에 박힌 여행보다는 그냥 차 타고 그냥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그냥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 데나 가는 거예요. 가다가 내려서 그냥 맛있는 장에 섰다 그러면 장 또 국밥 먹고 또 어디 뭐 잘 데 있으면 그냥 자고 마을에 가니 그냥 자는 거야. 그냥 거기서 이렇게 목적지 없이 하는 여행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에? 그런 여행을 한번 해보는 기회를 갖는 것도 올해 좀 멋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유튜브를 여는 이유는 우리가 병이 걸리면 원인을 잘 모르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다, 면역력이 낮아서 그렇다라고 면역력 핑계래. 그래서 면역력을 좌우하는 림프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좌우하는 림프계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림프계는 세균,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T세포와 B세포의 요람이자 체내에 쌓인 수분, 노폐물을 수거해서 신체 균형, 우리가 일본어로 조시를 맞추는 이런 일을 하는 게 이 림프계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몸이 붓거나 또 코를 고는 등 이상현상이 나타나면 평상시엔 안 그랬는데 라고 하면 그건 림프계 이상으로 보라. 오늘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림프액은 혈액처럼 축축축축 이렇게 심박동 순서대로 이렇게 막 흐르는 게 아니고 좀 느리게 흐릅니다. 혈액이 흐르는 심장 혈관을 심혈관계라고 부르고 우리 림프계는 림프관, 림프샘, 흉선, 비장 등 림프액이 흐르는 길을 림프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림프액은 구석을 돌면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 노폐물을 수거합니다. 노폐물을. 혈액이 걷어들이지 못한 조직액 속의 수분과 그 다음에 크기가 다른 지방이나 단백질 등 노폐물을 수거하고 정화하는 이런 하수도 역할을 담당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요. 두 번째는 면역 기능입니다. 림프에게는 이 T세포와 B세포 등 림프군은 체내에 침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하고 항체를 만들어서 면역력을 형성하는 이러한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림프액은 혈액보다 순환 속도가 느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게 물질 교환과 면역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액이나 병원체와 접촉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느리게 흐릅니다. 아시겠어요? 왜? 가다가 뭐 세균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 새끼들하고 맞짱을 떠서 좀 조져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혈액보다 좀 느리게 흐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 뭐 일을 심하게 하고 노동을 뭐 심하게 하고 운동을 심하게 했거나 이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코를 고는 경우 이 림프계에 어떤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림프관 중간중간에는 강낭콩 모양의 림프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면역세포인 림프군은 이곳에 주둔하면서 외부에서 유입된 병원균과 싸우고 또 이런 일 싸워서 그들을 정리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구멍 이 양쪽의 구개편도와 코 뒤편에 위치한 인두편도라고 그러죠. 이건 아데노이드라고 하는 여기에 감기 같은 이러한 그 호흡기 감염이 생기면 1차 방어를 이 두 조직에서 해요. 그런데 이게 한 번 정도는 괜찮은데 이게 반복적으로 감기에 걸리거나 하면 이 아데노이드, 이
인두 편도가 비대해질 경우 다른 일들이 생겨요. 숨 쉬는 걸 제대로 쉬지 못하고 심한 경우에는 코, 귀, 이 기도, 목으로 넘어가는 이 통로가 막혀서 중이염이나 축농증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 코를 심하게 골 때는 뭔가 몸 안에 이런 균, 병원균이 침투해 있구나라고 이렇게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암 환자는 암이 발생한 그 주변에 림프샘 이 조직들 전부 다 띄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띄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제거했으나 최근에는 감시 림프샘 생검이라는 이런 말로 표현하죠. 그 암 조직 주변에 림프샘을 띄어서 거기에 암세포가 전이되어 있다면 그 조직을 제거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면역세포인 T세포와 B세포는 암이 안 걸리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면역세포들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T세포나 이 B세포도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림프계에 발생하는 암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림프종이라고 해요. 림프종. 우리 한국에는 림프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암세포가 되는 비호지킨 림프종이 많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기 이식이나 자가면역 질환 등 면역력 저하 시에 이런 비호지킨 림프종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냥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림프종은 다른 감염병과 다르게 림프샘이 커지기만 할 뿐 눌러도 아프지 않은 것이 또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밤에 땀이 많이 납니다. 밤에 땀이 많이 나요. 그리고 이유 없이 3개월 내에 체중이 10% 이상 감소 시에는 비호지킨 림프종, 이 T세포나 B세포에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으니 가서 점검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림프 마사지가 뭐 좋다고 해서 림프 마사지라면 면역력이 높아진다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림프 순환이 잘 안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맞지만 림프 마사지라서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수술, 방사선 치료 등으로 림프가 손상된 환자는 조직액이 쌓여서 몸이 부종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세균 감염으로 봉화지염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림프 마사지를 잘못해버리면 방향을 잘못 잡아서 역으로 해버리면 오히려 뭉치고 다른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림프 마사지를 통해서는 면역력이 전혀 높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면역력 향상이 그러면 관건인데 림프 순환을 위한 림프계 기능이 활성도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림프 순환을 위한 좋은 생활 습관은 어떤 거요? 라고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보약입니다. 이 림프계 활성도를 높이는 것은 운동하는 게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이 림프액은 우선 혈액은 심장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동맥을 통해서 보내고 정맥을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림프액은 림프관과 주변 근육의 수축력에 의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근육이 강화되고 림프액 짜는 힘이 강해져서 아시겠어요? 강해져서 수축력에 의해서 림프액이 전신을 잘 돌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깊은 호흡을 통해서 가슴 부위에 음압이 발생해서 신체 말단 부위의 수분과 노폐물을 쉽게 빨아들이고 정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이 림프계를 활성을 시킬 수 있고 또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30분 이상 운동을 하면 혈관도 건강해지고 면역력도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되고 림프순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일단 뭐 면역력이 향상이 돼서 병에 잘 안 걸린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 운동을 하면서 항상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운동을 저도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40 초반도 안 됐는데 중풍이 걸린 분이 오늘도 운동하러 또 나왔어요. 너무 불쌍해 보입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맥이 막혀서 와파린을 이렇게 처방받아 왔대요. 그런데 와파린을 처방했을 때는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와파린은 혈전 용해제입니다. 그래서 체내의 혈전을 용해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피가 묽어집니다. 피가 묽어져서 혈관이 튼튼하지 못한 부식된 사람이라면 압을 이기지 못해서 뇌에서 실방구가 나면 그게 뇌출혈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콧구멍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코피가 터져 나오면 괜찮아요. 또 이 항문, 똥구멍에 있는 그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줄줄 나와서 그런 건 괜찮아. 외루다. 그러나 이 내부에서 터져서 그걸 지혈하지 못하면 이 지혈, 이 혈전 용해제, 이 와파린을 써버리면 지혈이 잘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임의로다가 지 혼자서 뭐 아스피린을 먹고 오메가3를 먹어서 피가 너무 묽어가지고 뿡 따면 그냥 줄줄줄 흘러내리는 이런 경우라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혈전 용해제에 관련 이런 약을 처방하실 때는 내가 무엇을 먹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사하고 꼭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발생해서 뜻하지 않은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혈전 용해제 약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여기저기 뭐 신랑이 고혈압이 너무 심한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요? 라고 하시는 분 별의별 이 상담들이 전화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보면 다 평상시에 조금만 주의하고 조금만 노력했으면 그런 증상들 나타나지도 않아요. 예방할 수도 있고 제가 오늘 이 사무실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2013년도 1월 달에 어느 신문에다 제가 칼럼을 하나 썼어요. 예방이 최고의 치료다라고 하는 이 신문 내용을 보니까 이때부터 벌써 이 음식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자. 그리고 올바른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생식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2013년도부터 수없이 떠들었어요. 보니까 새롭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게 전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들어놓아서 진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도 옛날에 다 한 칸 하던 사람들이 투자를 잘못한 거예요. 건강에 투자를 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신의 건강에 투자 1순위를 줬어야 되는데 여기에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 잘못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이 의료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웬만한 병들은 다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의사들이 좀 더 노력해 줘서 그분들이 빨리 치료해서 건강을 되찾고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를 빌어봅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내용은 이 면역력을 좌우하는 림프계, 운동을 통해서 림프구를 활성화하면 면역력이 향상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오늘 그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으뜸인 거,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가져라. 그 중에 핵심 포인트는 가장 좋은 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을 통한 식습관을 개선하고 또 하나는 두한조결, 발을 따뜻하게 하는 건강법을 적용하는 이런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향상하고 아시겠어요? 멋있게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정리를 해봅니다. 모두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화이팅!